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7월 7일입니다. 행운의 세븐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는 날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최근에 그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내일부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 두 곳 중에 한 곳의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찡찡대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시는 그 공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좀 넓게 보셔서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고 어떠한 트렌드가 있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전반적인 투자 활동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 현상이 빨리 좀 호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운의 세븐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는 7월 7일 오미줄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요, 비교적 가벼운 가십거리 가지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4시간 전에 올라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Paul Pelosi bets up to 6 million on big tech before powerful House Committee passes sweeping antitrust measures. 폴 펠로시라는 사람이 이번에 6 밀리언을 투자를 했는데요.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죠. 폴 펠로시는요,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낸시 펠로시의 남편입니다. 낸시 펠로시는 하원 의장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이번에 빅테크 기업에 6 밀리언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는데요. 그 시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언제 투자를 했냐면 하원 커미티에서 이번에 그 독점 규제법을 패스하기 전에, 통과시키기 바로 전에 이러한 거금을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우스 스피커인 낸시 펠로시의 남편이 이번에 6 밀리언은 애플,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5월 21일 날 25만 달러를 가지고 이제 애플 콜을 50개를 매수를 했고요. 또한 아마존 콜도 샀는데 20개나 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사용한 금액이 1 밀리언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구글 옵션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 18일 날 폴 펠로시가 알파벳 콜 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권리를 행사했다. 그래서 4,000주 정도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독점 규제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이 이렇게 좀 하락할 추세를 예상했다면 폴 펠로시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쉽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런 가십거리를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빅테크 독점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매수 찬스로 삼아야 된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뉴스는요, 빅테크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아마존의 주가가 무려 4.69% 정도 올라갔는데요. 제가 아마존에 투자를 오래 하면서 느꼈던 것이, 아마존은 참 이렇게 4% 넘게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 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소식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펜타곤 cancels contentious 10 billion JD contract but launches new proposal. 펜타곤은 미국의 국방부를 얘기합니다. 국방부가 이번에 캔슬을 했다, 취소를 했다는 거죠. 컨텐티어스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었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되었던 100억 달러짜리 제디 컨트랙을 이번에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프로포절, 새로운 제안을 론칭을 했다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펜타곤이 캔슬링을 했는데 이 캔슬링한 계약권의 이름은 Joint Enterprise Defense Infrastructure다. 줄여서 이제 JEDI라고 부르는 거죠. JEDI라고 부르고요. 이 계약권은 클라우드 관련된 계약권이었고 그 규모가 무려 100억 달러에 이르는 굉장히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년 전에 계약이 체결이 됐었는데 당시에 아마존이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좀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소송까지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었다,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말이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펜타곤이 이 계약권을 취소하는 이유를 들어줬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requirement,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evolving했다, 진화했다. 필요성이 진화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컨버선시가 인크리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컨버선시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런 필요성이 더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쪽이 애드밴스, 진보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그 설명을 들어보면요, 기존의 계약권 갖고 만족이 안 된다, 더 범위를 좀 넓히고 많은 이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확인을 해보죠. JD 클라우드 컨트랙은 no longer, 더 이상 우리의 필요성을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필요성은 더 증대되었다라고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죠. 2019년에 이 딜을 성사시켰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여주는 것은, 자, 이번에 이렇게 계약이 취소됐다고 해서 이 펜타곤에서 더 이상 클라우드 컴퓨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펜타곤에서는 바로 멀티 벤더 컨트랙을 아나운스했다, 발표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 그 벤더한테 컨트랙에 대한 제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펜타곤에서 솔리드 사이트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요청을 했다. 누구한테 요청을 했냐면요,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딱 두 기업한테만 제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 두 기업이 유일한 프로바이더다. 다른 기업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두 기업이 이번에 제안서를 제출하고요. 그 중에서 한 기업이 이 대형 계약, 그리고 계약의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호재가 들려오면서 아마존의 주가가 4% 넘는 5% 가까운 향상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 펜타곤 계약건에는 구글 클라우드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에 가는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AT&T 구글 클라우드 앰프업 파트너십 on 5G and Edge Computing. AT&T, 그러니까 미국 최대의 통신 회사 중에 하나인 AT&T와 구글 클라우드가 이번에 앰프업을 했다. 앰프라는 것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이렇게 증폭시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앰프업이니까 이제 증폭되었다. 파트너십이 이번에 발전됐다는 거죠.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부분의 파트너십이었냐면 5G 그리고 엣지 컴퓨팅 부분이었다고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AT&T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이번에 확장시켰다. 그들의 콜라보를 확장시켰는데요. 이번 콜라보는 5G 그리고 엣지 컴퓨팅에 관한 것이다. 자, 이 두 회사가 디벨로핑 하고 있다. 디벨로핑 해왔다는 거죠. 어떠한 것을 디벨로핑 해왔냐면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어플라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판매할 그런 준비가 되어 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엣지 컴퓨팅 솔루션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는요, 어떠한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 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요, 비디오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비디오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비디오 애널리틱스 가지고 어떠한 그 도움을 비즈니스 사업자들한테 줄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도난 방지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컨트롤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게끔 좀 조절하는 거죠. 그런 거고, 이제 큐 프리딕션이라는 것은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큐가 생기는가. 큐라는 것은 이제 줄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마켓 갔을 때 일정 시간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큐를 만들고 있고, 언제 가면 굉장히 한산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비디오 애널리틱스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에 조금 캐시어의 수를 늘린다든가 해서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큐도 우리가 매니지를 할 수 있고,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디오 애널리틱스를 이용해서 일정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매테리얼이 좀 떨어져 간다 그러면 그 재고를 조금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브릭 앤 모타 시스템을 이커머스랑 이어줄 수 있다. 브릭 앤 모타 시스템은 뭐냐면요, 그 기존 방식, 브릭은 이제 벽돌이잖아요. 벽돌로 쌓은 이런 건물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시스템을 온라인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이죠. 그래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격 그 진료를 받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매뉴팩처링이니까 제조업이죠. 제조업 비즈니스한테는 또 리모트 서포트도 제공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요, 우리가 AR이라든지 VR을 이용해서 더욱더 좀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파킹에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티켓리스 엔트리라는 것은 이제 들어갈 때 티켓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한 부분, 다양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엣지 컴퓨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클라우드 부분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이제 클라우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클라우드의 시대가 도래를 하는구나. 이러한 느낌을 최근 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아마존의 주가가 5% 가까이 올라가는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보였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존은 그 메디칼 그 의료 쪽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제도 헬스케어 관련해서 한 가지 좋은 뉴스가 있어서 공유를 합니다. 아마존 론치즈 at home COVID-19 테스트. 아마존이 이번에 론칭을 했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COVID-19 그 테스트 킷을 론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마존이 코비드-19 테스트 컬렉션 킷을 론칭을 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계기는 뭐냐면 Emergency Use Authorization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긴급 승인을 FDA한테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사용하는 그 코비드-19 테스트 방식은 RT-PCR이다. 그래서 안티젠이 아니고 PCR 방식을 이용을 하고요. 이번에 출시되는 킷의 그 가격이 나와 있는데 한 $40 정도를 주면은 미국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스크립션 처방전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냥 구입해서 원격으로 오더하면은 이렇게 주문하면 딜리버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달해서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코비드-19 테스트 킷이 이번에 출시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에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이 점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봐야 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헬스케어 얘기가 나온 김에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섹터 중에 하나인 유전자 가위 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as is a notable YTD underperformer despite the recent rally of gene editors. 에디타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유전자 가위 그러면 세 개의 기업이 지금 제일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고요. 두 번째가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세 번째가 에디타스입니다. 자, 그 세 가지 기업 중에서 가장 관심을 조금 덜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자, 에디타스가 굉장히 노터블은 뭐냐면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YTD 언더퍼포머다. 올해 들어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진 에디터, 유전자 가위 쪽의 주식들이 굉장히 랠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디타스가 가장 못 나가고 있다는 그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12.3%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죠. 자, Developers focused on gene editing.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진 에디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랠리가 됐는데요. 왜 랠리가 됐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두 번이나 오미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에서 이번에 사상 최초로 그 사람 몸 안에서 인비보 크리스퍼 그 편집 기술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놨습니다. 인비보 크리스퍼 진 에디팅은 뭐냐면 유전자 가위를 직접 신체에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러한 방식이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을 해냄으로써 유전자 가위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정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갔고요.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YTD 퍼포먼스를 보면 에디타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 28.8% 정도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태다. 자, earlier last month, 지난달 초기에 보면은 비어드라는 그 투자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서는 아웃퍼폼 레이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좋게 보는 기관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어줬는데 each candidate니까 지금 임상 실험 중인 그 기술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기술의 이름은 edit
101이라고 합니다. EDIT 101인데요. 이것은 여기 찾아보니까요. 시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전자 가위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유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겠죠. 그러한 그 유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밑에 내려가서 한번 주가의 흐름을 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텔리아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200%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빔이 지금 56% 정도 올라갔고요. 크리스퍼가 마이너스 1.3%,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EDIT라고 써 있잖아요. 23.3%가 오히려 하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보면요.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보니까 한 $9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주가는 $48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만약에 유전자 가위의 미래에 투자를 한다면 한 가지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성공적으로 임상 실험을 끝내고 상용화 될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에디타스라는 그 기업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요. 지금 투자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중국 기업 투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순서를 마련해봤습니다. Cramer questions why anyone would buy a Chinese IPO ever again after Didi debacle. 크레이머는 짐 크레이머를 얘기하죠. 매드머니라는 그 머니 쇼의 진행자입니다. 자, 이 크레이머가 묻는 거죠. 투자자들이 IPO, 차이니즈 IPO에 다시 투자할 가능성이 있을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디라는 기업 때문에 사람들이 대실패를 했거든요. 이렇게 대실패를 겪은 이후에 중국 기업이 IPO 할 때 다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CNBC의 짐 크레이머가 믿기를요. 디디의 이번에 그 IPO 디바클은 그 IPO 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주가가 완전히 폭락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폭락한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완전히 영구적으로 바꾸어 놨다. 그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 놨다는 거죠. 어디에 대한 태도냐면 중국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월스트리트에 상장을 하려고 시도를 할 때 앞으로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are a moron. moron이 뭐냐면요. 바보 천치입니다. 만약에 차이니즈 그 IPO 기업에 다시 투자를 하면 너는 완전히 바보 천치다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Why? 왜 이렇게 중요한 나의 그 자본을 그 위험에 놔두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저도 약간 공감은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요 확률의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확률이 높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투자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기업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미국 기업에 비해서 많이 높은 것이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디디라는 기업이 IPO 한 지 얼마 안 돼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러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져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share of Didi. 디디의 주가가요. 이번에 23% 이상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2도 되지 않는 상태다. 이번에 그 주가가요. 처음 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요일 날 상장을 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상장을 한 이후에 $18까지 한때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클로징 할 때는 $14 정도의 형성이 됐었죠. 뭐 $14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12도 되지 않는 주가로 완전히 폭락을 하면서 23%나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시큐리티 리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금요일 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디디라는 기업이 IPO를 한 지 이틀 후의 얘기거든요. 상장하자마자 이러한 얘기를 던져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 그러니까 상장한 지 한 4일 만에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그 사이버 레귤레이터니까 그 사이버 관련된 규제 당국에서 이번에 그 디디의 앱을 앱스토어에서 빼버리겠다. 이러한 그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완전히 폭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we are at the moment of truth. 우리는 그 moment of truth라는 것은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크레이머가 얘기하기를요. 차이니즈 가버먼트가 중국의 정부가 과연 그 딜을 원하냐.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그들의 기업들이 상장하는 것을 원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한다면 너네들은 완전히 망쳐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디디라는 기업이 상장하자마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중국 정부 규제 당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 앱을 완전히 빼버린다는 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타격이 될 만한 발표를 하면서 그 IPO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게 됐죠. 이러한 현상은요.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IPO를 할 때 아무래도 많은 그 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
기업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뭐 니오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러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주은의 포트폴리오를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 역시도 두 개의 종목에 그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니오고요. 또 하나는 니우인데요. 오늘 니우 관련된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iu Technologies reports e-scooter sales volume growth of 58% in Q2. 니우라는 기업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니우는 전기 오토바이를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입니다. 자, 이번에 니우 테크놀로지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 스쿠터의 매출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 58% 정도 판매량이 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Q2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자, 이번에 판매된 이 스쿠터의 그 개수가 중국 마켓을 먼저 보면요. 58.8%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향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총 판매 대수가 23만 6천 대 정도를 판매를 했고요. 이렇게 좋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됐고, 두 번째는 리테일 네트워크가 확장됐다. 리테일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영업소를 얘기하는 거죠. 판매 업장의 수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내셔널 마켓으로 넘어가서 몇 대 정도가 판매됐는지 봤더니요. 총 7천 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이 수치는 전년도랑 대비했을 때 35% 정도 성장한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장세가 괜찮죠. 자, 이번에 이렇게 인터내셔널 마켓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코비드 19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유럽 쪽 그리고 미주 쪽에서 판매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욱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은 뭐냐면 니우는 계속해서 리테일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쿼터에만 즉 3개월 동안 450개의 새로운 업장을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 그 매장의 수를 보니까요. 6월 말 기준으로 2,300개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2,300개 중에서 무려 450개의 매장이 지난 3개월 동안 오픈했다니까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그 매장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 리스크가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어제 니우의 주가 역시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는 뭐 테슬라가 있을 거고요.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하지만 한 두 번째로 가장 보유량이 많은 종목이 애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6개월, 7개월 정도 애플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으면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애플에 대한 전망을 좋게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가 있어서 이 기사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스톡 gains ahead of next iPhone launch. 자, 애플의 그 스톡 주가가 어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 이유로 짚어주는 것이 다음 아이폰 론치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는요, 레그했다. 레그라는 것은 뒤처졌다는 얘기거든요. 마켓, 시장의 퍼포먼스에 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현재까지 이번 올해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YTD로 봤을 때 1월 1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6%밖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반면에 S&P 500은 무려 17%나 올라갔으니까 시장의 퍼포먼스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어제 장에서 1% 넘는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러한 그 이유로 들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이폰 13이 나올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좋은 전망을 내주고 있는 전문가는 JP 모간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사믹 채터지입니다. 자, 사믹 채터지라는 사람에 의하면요, 이번에 새롭게 오버웨이팅 레이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즉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를 조금 올려줬습니다. 165에서 170까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애플의 현재 주가에서 만약에 170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애플의 주가가 20%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애플의 주가는 지금 YTD로 봤을 때 1월 1일부터 여태까지 굉장히 안 좋은 모습, 언더 퍼포먼스라는 것은 시장보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카탈리스트가 없었다. 즉 호재가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만한 좋은 뉴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원래 애플 주가는요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3개월 동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7월 달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7, 8, 9월 달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새로운 아이폰에 대해서 발표를 가을에 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아이폰 뉴 모델이 발표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셋업이라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2, 3개월 정도는 굉장히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할 것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가까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이폰 12의 마켓 쉐어 역시도 중국 쪽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아이폰 13이 출시되는 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12 기존에 출시됐던 아이폰 12의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면서 앞으로 애플 주가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고 있는 탑 스트래테지스트, 가장 유능한 전략가가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2021년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 2022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그의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요.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진행하면 가장 좋은 성과를 얻게 될지 권유사항, 추천사항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Goldman's Market Outlook for the next 2 years and how to play it. 자, 여기에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나와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주식시장의 전망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조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능한 골드만삭스의 주식 관련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가 생각하기로는요, S&P 500이 올해 말까지 거의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좋은 뉴스는 뭐냐면요, 2022년 같은 경우는 다시 성장주가 가치주를 넘어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년에는 굉장히 전망이 좋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 데이빗 코스틴입니다. 자, 이분에 따르면요, 브로드마켓 인덱스, 여기서 말하는 브로드마켓 인덱스라는 것은 S&P 500을 얘기하고요. S&P 500이 2021년 말에 한 4,300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S&P 500의 지수가 4,300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지수랑 거의 변화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전망이 어둡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트레스트 레이트,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퍼레이트 텍스, 법인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주가가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세컨 하프, 하반기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내년에 되면요, 내년에는 7% 정도 S&P 500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뭐 10%가 평균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7%도 나쁘지 않은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요, 남아있는 6개월 동안 202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언을 따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조언은 뭐냐면요, 주식을 찾아라. 어떤 주식이냐면 굉장히 짧은 듀레이션을 가진, 기간이 짧은 주식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듀레이션, 기간이 뭐냐면요, 빨리빨리 리턴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리턴은 어닝을 얘기하고요. 따라서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기업이 좋냐면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을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언은 뭐냐면요, 성장주에 투자를 하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성장주에 투자를 해놓으면 2022년이 돼서 성장주가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세 번째 조언은 뭐냐면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종목을 골라라. 프라이싱 파워가 뭐냐면요, 가격 결정권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에 맞춰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 아무래도 어닝의 감소 효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면서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러한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6개의 주식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주식은 톨 브라더즈고요. 두 번째가 페리고, 세 번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 번째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고요. 5번째가 애쉬, 6번째는 윌리엄즈 컴퍼니즈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는 애쉬밖에 보이질 않네요.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원격 근무, 재택근무에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요, 이 설문조사 결과도 살펴보고 앞으로 원격 근무가 어떠한 추세를 보이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문가가 던져주는 2021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변해감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원격 근무가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곁에 머무를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기업은 계속해서 잘 나갈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원격 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장기간 동안 추세가 지속된다면 클라우드 주식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주식이 좋아진다면 사이버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기업들도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추세를 이해하고 그 추세에 맞춰서 투자에 적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 전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디오 클립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hen offices shut down in March of last year, workers had no choice. It was either work from home or else. But now that offices are reopening, do workers have a choice in the matter? Yahoo Finance's Sabeel Marcellus here now with the latest installment of Career Control. It's a thorny issue, Sabeel. Absolutely. Stressed about whether or not you should return to the office this fall? Well, you're not alone. LinkedIn is actually out with a new workforce confidence survey with the scoop on what bosses have been telling their employees. Now, during the shutdown last year, it was up to us workers to figure out how to work with, say, kids running around, a dog barking, and constant worry about the pandemic. But now that many workers have gotten used to it, have shown that they're able to work and continue to do it efficiently, possibly even better, now many would like to continue that option. I want to bring in George Anders, LinkedIn's Workforce Insight columnist. Now, George, this is a hot button issue. Let's talk about this new workforce confidence survey. The 4th of July is here. Now, people are already thinking about Labor Day and returning to work this fall. What's your biggest observation? Is long-term remote work here to stay? So there's huge interest in hybrid work. I mean, that's what a lot of people want, where you get a little bit of it both ways. Some days you come into work, some days you don't. But there's also a pool of people that go, you know what, this work from home stuff, this is a keeper. This is the way I want to stay. So we asked people in 20 different industries, what are you hearing from your boss about work from home? And what we found is in industries like software, close to half the respondents are saying, we can do it. We've got the green light. Our boss is saying it's okay. That's not true in every industry. And there's some that are a lot less excited about letting everyone work from home. But we're seeing a really high percentage. And there's still a lot of companies that haven't declared. They're not quite sure which way they want to go. So I would see this as an early signal saying work from home is getting endorsed even by the big companies that at first saw it as just a necessity. Now they're seeing it as an option that their employees really want. And people have been talking about whether or not they're going to be forced to return to work this fall with their friends, with their families. It's also spilled onto the LinkedIn platform. There's talk of entitlement. Others saying workers have earned the right to have that option. What's your take? Do most workers want long-term remote work? So a huge amount depends on what your job is. I mean, the classic example is healthcare. And there are things like utilization review that you can do from your laptop at home. There are things like surgery that you probably actually need to come into the hospital to do. Remote's not really going to get that one done. So it's very industry specific. Manufacturing, again, that's an area where work at home is not really a big option. Education, very much in flux. People are trying to figure out, can you teach remotely or do you want to get back in the classroom? And we found only 31% of employers in education are offering a remote work from home option. But in areas like tech or legal, it's well over 40%. And how about Wall Street? I want to read to you what Morgan Stanley CEO James Gorman told his employees about returning to the office. He said, quote, Labor Day, I'll be very disappointed if people haven't found their way into the office, and then we'll have a different kind of conversation. Wow. He may need to brace himself for some disappointment, because what we're finding is 40% of finance sector employers are telling people, you know what? You can continue with work at home.
And, people who want to have that kind of environment, that will be available in the finance sector. A lot of that is going to happen in processing jobs, things like mortgage processing, things like insurance claims adjustment. It may be that the top gun Wall Street traders and investment bankers are going to come back in the office. But when you think about the totality of finance, 40% of employers are saying you can work at home. So he's taking a brave stand now, but I would be interested in what he's going to say 6 months from now. Yeah, this issue is not going away as workers enjoy their summer, but worry about what work is going to look like this fall. George Anders, it was great to have you on. Thanks so much. Thanks. Pleasure.